안녕하세요. 수요일장 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는 3월의 첫날이었는데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었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내일 목요일이고 벌써 이번 주 시장이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번 달 시장이 시작하면서 이제 또 이번 주는 매매 거래일수 내일하고 모레 또 이틀 남아 있고 일주일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일단 오늘 지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끝나서 지수가 앞으로 좀 상승으로 가기 위한 어떤 좋은 그림들이 22평 위에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2평을 기준으로 박스권을 움직였다면 근래에 들어서 좀 이게 변동성이 점점 확대되면서 22평 아래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뭐 내일 22평 위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고요. 올라앉고 나면은 22평이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지만 22평 위에서 박스 구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 여기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22평 근처에서 3200을 왔다 갔다 하는 한 100포인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를 그리다가 이후에 전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를 해준다면은 일단 22평이 지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훨씬 좀 안정감 있겠죠. 어제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는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왔고 어제는 외국인도 수급이 들어와줬었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뭐 아주 소폭 매도가 나왔지만 기관에서 오늘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기관의 매수 주체는 역시나 금융투자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기관에서 아주 소폭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이 좀 매수를 해줬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22평을 안착하느냐. 그래서 22평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느냐. 그래서 요 안에서 박스를 좀 그리다가 네. 딱 상승으로 방향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일단 또 시장이 한 번 더 껑충 움직이는 그런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근래 시장의 변동성을 줬던 부분들이 금리 문제를 가지고 했었죠.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이미 은행금리, 대출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채권. 네, 채권 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좀 변동성이 나왔던 건데요. 지금 이제 뭐 요런 게 서서히 해소가 되고 난다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시장이 호전되는 거 그리고 코로나 지금 우리가 주사를 맞고 있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뭐 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제 기준으로는 8만 명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명이 육박하고 있고요.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도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른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3월 달 한 달을 놓고 본다면 3, 4월까지 코로나 접종자 수가 그만큼 늘어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과거의 모습으로 서서히 조금씩 다가갈 수 있겠다. 이런 어떤 포커스를 맞춰 본다면은 우리가 기존의 하락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던 종목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종가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뭐 밖에 나가면은 좀 옷도 사 입어야 되겠고 봄이 왔으니까 겨울옷 벗어버리고 봄옷으로 좀 갈아입어야 되겠고 이런 데서도 또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좀 좋은 시장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 오늘 그와 더불어서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하는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시장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기대해 보는 게 뭐 내일 많은 상승이 나오고 좋은 수익이 나온다라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22평이 일단 안착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에 맞게 최근에 세 종목씩 매수하는 날이 없었죠. 오늘 세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텔레칩스고요. 이 종목도 앞전에 상승 나왔다가 네, 다시 한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마치고 오늘 전일 음봉을 덮어주는 장악형 캔들 만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뭐 앞전 고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상승 나온다면 앞전 고점은 뭐 무조건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고점만 돌파된다면은 한번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은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전혀 존재가 않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도 결과적으로 양봉으로 끝나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쪽 관련주들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제 장에서 미국 시장에선 포드도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빠지는 와중에도 포드에서는 상승이 나왔고요. 뭐 또 한동안 반도체 때문에 차량 생산을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좀 또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앞전 고점만 돌파한다면 추세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22,000원 정도 잡아보면 되겠고요. 앞전 고점이나 22,000원 1차 목표가 잡아보고 요거 돌파한다면 25,000원까지 2차 목표가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농화성이고요. 한농화성은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 여기에 대해서 신기술 나라에서 국제과제로 선정된 회사였죠. 한농화성이. 그래서 개발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 좋은 성과 때문에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상한가가 여기서 나오면서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다시 하락했다가 이때 다시 상한가 들어갈 때는 다시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이때 개발했던 그 기술로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추세 이어가지 못했던 거 뭐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뭐 지수 하락이라고 핑계를 여기다 좀 대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까지 마무리하고 눌림목 단계에서 오늘 양봉으로 딱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기간에서 아주 오랜만에 좀 수급이 다시 들어와줬고요. 일단 빠지면서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가 23,000원, 2차 목표가 전고점 25,000원. 일단은 짧게 잡아보겠습니다. 전고점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거래가 는다. 이 종목도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겠으나 일단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온 시기가 5,000원 가격대부터 지금 올라온 걸 감안했을 때는 상승은 많이 나왔습니다. 25,000원 가도 뭐 400% 상승이 이미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앞전 고점 돌파하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목표 가격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얼마만큼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느냐 요거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는 다시 한번 좀 급등 나오면은 과열 지정이 될 가능성도 있는 종목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이고요. 자, 이 종목은 우리가 기존에도 한번 매수를 했었는데 갭상승 나왔다 음봉으로 떨궜죠. 이때가 제가 알기로는 미나리 이슈가 만들어졌습니다. 미나리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하죠.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미국에서의 삶을 뭐 나타낸 영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금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인가요? 내일 밤인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 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슈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작품들이 계속해서 뭔가 미국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고기 관련주로도 속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지금 장 마감 무렵에 공시가 나왔는데 영업손실 4억 원 해서 적자 전환했다. 실적이 적자 전환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 내일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 이평선이 다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시초가가 만약에 빠져서 출발한다 그러면은 22평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가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은 22평 이탈하면은 청산을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일단 해야 되겠죠.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게. 그리고 뭐 반대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짧게 이 구간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까지 해서 이 구간을 이 종목은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항공이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 10만 명이 넘어가고 3월달, 4월달까지 백신 접종을 했을 때 뭔가 늘어나는 거. 그리고
지금 유럽 쪽에서도 기존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지만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은 외국에 출입국할 때 2주일간 지금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없애버리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확인서만 있다면은 자가격리 기간을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좀 왕래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뭐 있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 들어가는 날, 얘는 내일 무조건 상한가다. 이런 거 나오는 날 뭐겠습니까? 이게 뭐 언제 나올지 사실은 모르지만 여행 제한 해제 이 말 한마디면은 여행주, 뭐 항공주 날아가겠죠.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로 얘는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분위기에서 지금 미리미리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격은 있지만 모아가는 전략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 어딘가요? 25,000원. 네, 고점 돌파하면서 추세 만든다면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참 좋은 여행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방송에서 아직까지는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 뭐 기준선 딱 있지 않습니까? 22평 이탈하지 않는다면 모아갔다가 상승 나오면 적정한 선에서 내가 이익 실현하면서 추세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적당히 먹었으면 다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요. 뭐 여기서 요거 먹는 거 그거 얼마 먹겠다고 한다면은 제가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네, 여기에서 요런 거 먹는 구간도 먹어본 사람들만 먹지 못 먹어본 사람들은 이런 구간조차도 먹지를 못합니다. 사실 뭐 매매하면서 수익 내는 사람 얼마나 계신가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기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있는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했다가 올라가면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조금씩 챙기는 전략, 저는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사정 굉장히 좋은 거죠. 계속 이것도 뭐 지수라고 핑계를 대면 핑계 댈 수 있겠지만 앞전에서는 가려고 하다 결과적으로 밀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얘는 정고점만 돌파해 준다면 추세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8만 원만 돌파해 주는 흐름이 나온다. 여기서 정권점 돌파하면서 그러면은 저는 10만 원은 뭐 무조건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종목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정보 같은 것도 보시면은 우리 종가 매수하는 거 여러분들 기업 정보도 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컨센서스 발표 연간으로 놓고 보시면은 올해 네, 이렇게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지금 2021년도 영업이익이 888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22년도에는 1000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요 정도 나오는데 얘가 그러면은 평균 주가를 대충 뭐 뽑아본다면 ROE 정도 보면 되겠죠. ROE가 30입니다. 영업이익 880억에 30배. 이러면은 대략 이 회사 평균 주가가 어느 정도는 가야 된다. 요 정도로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온 값으로 해서 총 수식수 빼면은 뭐 평균 주가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10만 원, 많게는 1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이 오늘 지금 이렇게 이제 수렴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못 가고 만약에 22평을 이탈을 한다. 이런 종목들은 버리지 말고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이후의 움직임을 지켜보시면서 보시다 보면 다시 한번 22평 회복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정고점 돌파하면서 추세 만든다 그러면 뭐 10만 원, 12만 원까지 한번 추세를 가져가 보시는 거를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시 정고점을 올려가느냐, 여기를 올라가느냐 못 가느냐 중요한 위치에 와 있고요. 오늘 뭐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내일은 5일선 위에 안착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자, 포스코 케미칼도 다시 한번 이제 또 눌림목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짧게 22평 손절 가격 잡고 종가 매수하고 올라타면은 추세 가져가면서 분할 매도 전략. 못 올라가고 22평 이탈 나올 것 같으면 청산하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오늘 종가로 잡았다가 내일 여기서 팔면은 뭐 손실 얼마나 되나요? 요 정도 손실은 감안할 수 있잖아요. 짧게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오리온이고요.
과자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죠. 뭐 국내는 물론이고 또 베트남 또 러시아 이런 쪽까지도 해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실적으로 인해서 앞에서 변곡점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마치고 어제 종가 매수했고요. 오늘 5일선에 안착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 나온다면 얘도 지금 가격적으로 볼 때는 15만 원대는 뭐 평균 주가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코로나 이전 가격이 16만 4,500원에서 지금 빠져서 이 가격에 와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10만 원까지 얘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평균 주가를 다시 한번 회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얘도 지금 뭐 기업 정보 보면은 실적이나 모든 거 봤을 때는 줄어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평균 가격을 회귀한다고 보면은 아무리 못 가도 15만 원은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1차 목표가 14만 3천 원 정고점 자리죠. 돌파된다면 목표 가격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16만 5천 원으로 목표 가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코리아 센터 전일 종가로 매수했고요. 오늘 똑같은 캔들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음봉이었었는데 종가 무렵에 상승이 나오면서 똑같은 캔들 만들었어요. 5일선에 안착만 해주는 모습이다. 하락 이후에 수렴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착만 해주는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얘는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9,000원 위에서부터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조금씩 이익 실현하면서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표 시멘트고요. 어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은 들어왔는데 또 캔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수렴 과정이 나왔다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꺾이지가 않았다. 그래서 얘는 거래만 좀 한번 들어온다면은 움직이면 더 나올 수 있겠는데 우리 2차 목표가가 5,500원이죠. 1차 목표가가 5,000원이었고 그래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에 계속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는데 뭐 2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는 과정이라면은 전고점도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일 뭐 시초가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내일 잉태형 캔들을 만든다. 여기 했던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을 내일 여기에서 뭔가 만들어 놓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금요일은 위던 아래로던 방향 정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가 매수 세 종목 했고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자면은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었는데 일단은 22평에 안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조금 더 전보다는 좀 좋게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2평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했던 박스권인데 이제 최근에 변동성이 극에 달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22평 이탈한 이후에는 22평 아래에서 이렇게 변동성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22평에 안착하고 나면은 여기 위에서 어떤 변동성을 주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 상승이 얼마까지 갈 것이냐?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가봤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죠. 지금 자리가 22평이 지지 역할을 해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움직이는 박스권을 만든다면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요날까지 움직임만 봐도 시장이 3천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심리선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자리가 되는데 만약에 3천이 이탈했을 때 그리고 2,950마저도 이탈을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시장은 2,800을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팍 꺾였다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삼성전자 뭐 아직은 고기가 뭐 뜯어먹을 고기가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거는 같은데 지금은 확실하게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되죠. 아직까지는. 왜냐하면은 지수가 여기서 빠진다고 보면은 그 아픔을 내가 견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은 더 싸게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잡았다가 물려서 더 싸게 잡을 돈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매수 금액을 비중을 늘려가고 그럴 시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단기 전략으로 지금 매매하시는 거나 우리 종가 매수하시는 것도 비중은 좀 줄여서 조금 작게 먹고 챙기는 실익이 있는 이런 전략으로 아직까지는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뭐 혹여나 좋은 주식들은 내가 그냥 좀 모아 가시겠다. 이렇게 원래 그렇게 모아 가신다라는 기준으로 갖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뭐 어느 구간이든지 상관없겠죠. 뭐 이러다가 깨고 내려오면은 세일 기간이라 생각하고 뭐 더 잡으실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은 현금은 어느 정도는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된다. 최소한 계좌 전체 운영 금액에서 50%, 많게는 한 70% 정도는 현금 비중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위에 이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또 우리가 종가 매수 종목에서도 현금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